네, 안녕하세요. 구도상제 김 팀장입니다. 오늘은 저 환풍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환풍기에 대한 인식이 크게 많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쪽 욕실 천장 쪽에 거의 18년 이상 있었는데, 그전에는 무조건 가격이 싼 거, 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담배 연기나 담배 냄새나 화장실 악취 등이 이제 굉장히 사람들이 민감해하면서 환풍기에 대한 인식이 많이 커졌는데요. 예전에는 일반 환풍기 요 정도 제품, 그 싼 제품들 저정압 환풍기를 많이 쓰셨거든요. 그냥 환풍기는 달려 있으면 된다라는 그 정도 인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은 인식이 올라와서 중정압 환풍기, 또 지금 제품은 준비하지 않았지만 그 위에 고정압 환풍기, 그리고 더 위에는 요즘에는 이제 히터까지도 나오는 환풍기 등이 이제 많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저희는 일단 대중적인 환풍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고사양의 환풍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환풍기는 왜 해야 되냐? 욕실 같은 경우에는 곰팡이나 이런 안 좋은 냄새들이 많기 때문에 환풍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환풍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환풍기를 교체를 언제쯤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요즘에는 많이 하시는데요. 환풍기 같은 경우는 예전과 틀리게 요즘에는 이제 소모품으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 3년에서 5년 주기적으로 해서 바꿔주면은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중정압 환풍기 정도 가격대에서 바꿔주시는 게 가장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일하러 다녀봤을 때 어떤 집 가면은 우리 집 환풍기는 10년 됐는데도 잘 돌아가라고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그럴 경우는 환풍기는 모터가 살아있어서 돌아갈지 몰라도 오일이 안에 베어링이 다 따르면은 환풍기는 거의 많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요즘에는 거의 볼 베어링 방식으로 환풍기 제품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볼 베어링 방식도 어쨌든 간에 오일류가 들어가지면은 그래도 기존의 슬리브 베어링 방식보다는 조금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전 방식, 그러니까 오일, 이제 베어링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오일류를 쓰고 여기에 볼 베어링으로 바뀌어서 볼 베어링 방식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오래 쓰기 위해서 조금 윤활유들이 조금 더 고급이 들어가 있다고 저희도 이제 제조사에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음 쪽으로나 아니면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속 안에 들어있는 이 무게 차이도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모터도 조금 더 상향이 됐다, 힘 자체. 그러니까 정압이라는 거죠. 1분 동안에 얼마나 빨아들일 수 있냐. 같은 중정압 환풍기인데도 조금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해서 해주시면 되고, 특히나 이 에어로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기업에서 OEM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마크만 바꾸면은 실제적으로 이게 대기업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만 쓰셔도 굉장히 괜찮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선호하시는 게 이렇게 시로코형 타입, 그리고 외부에서 역풍이 들어왔을 때 역풍 방지기가 달려있는 이 환풍기를 주로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중정압 환풍기, 저정압 환풍기, 원형 저정압 환풍기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제품도 팔아보고 시공도 가봤을 때 많이 듣는 얘기들이, 환풍기를 우리 어떻게 주문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환풍기, 일단 우리 집에 환풍기가 어떤 제품으로 달려있는지를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겉커버를 한번 줄자를 한번 재보시면은 저정압 환풍기들이 거의 대부분이 150에서 170 사이일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한 뼘이 좀 덜 되게, 어른 손으로. 보통 한 겉커버가 200에서 200 초반 사이면은 중정압 환풍기예요. 크기로만 따졌을 때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렇게만 봐서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는 이렇게 겉커버 분리를 하셔가지고 타공 사이즈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당겨 보시면은 160이 나오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타공 사이즈는 아니실 거예요. 타공 사이즈는 여기 이 뒤에 몸통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한 피스 박는 지점이 145 정도 되니까 125에서 125 정도 타공 사이즈가 나올 거예요. 저희 제품이 아니더라도 저정압 환풍기에서는 이 정도 사양으로 해서 교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이상, 그 전에 우리 집이 중정압 환풍기로 달려 있었다. 거의 환풍기 회사들이 타공 사이즈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왜냐면 혹시라도 AS가 났을 때
그 회사 제품을 쓰면 좋겠지만 그 지역에 그 회사 제품을 팔지 않으면 타사 제품이라도 써야 되기 때문에 타공 사이즈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 이 신한 거 같은 경우는 거의 타공 사이즈가 160에 160 정도 되거든요. 이 160에 160 정도 되는 거는 저희가 올려놓은 거에서도 타공 사이즈가 뭐 150에 150, 뭐 160에 160 이렇게 적어놨는데 우리 집은 여기 해보니까 165에 165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문의 많이 주시는데 그 정도 사이즈는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피스와 피스 간격이 150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이 사이즈를 타공 사이즈를 125에 125거든요. 125에 125 해도 실제적으로 25mm의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한풍기가 조금씩 움직이면서도 가능하니까 타공 사이즈는 여기서 0.5 좀 더 크더라도 커버가 다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150에 150인데 타공이 160에 160으로 돼 있다 라고 하면은 더 큰 한풍기를 써야 되지만은 이 저정압, 중정압, 고정압은 뭐 타사 메이저 제품들 사들이 있지만 거기에도 이 중정압 환풍기는 타공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0.5mm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정도는 큰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몸통만 들어가고 피스 박을 자리만 정확하게 나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타공 사이즈를 먼저 확인하셔서 우리 집에는 어떤 제품을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먼저 파악을 해주시고 제품 주문을 하시면 되고 처음에 이제 저정압 환풍기가 되면은 이렇게 선으로 된 걸 저희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2000년대부터 지은 아파트들은 보통 이렇게 콘센트형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전에 지은 집이나 또 그 이후에 지은 집도 어떻게 보면은 선과 선을 연결하는 환풍기 타입이 많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는 커넥터라는 걸 가지고 선에다가 넣어주시고 이렇게 묶어 놓으시면은 여기에 기존에 천정에서 내는 환풍기선을 여기에다 꼽아 주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 선 색깔은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두 선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가끔씩 기존에 우리 집에는 3선이 나와 있어요. 선이 3가닥이 나와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거기는 한 가지 선, 그러니까 보통은 녹색 선이거든요. 그 녹색 선이 접지예요. 접지. 누전이 됐을 때 그 접지 쪽으로 나가면서 사람 몸으로 전기가 통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건데 그거 같은 경우는 3선이 나와 있다라면 당황하지 마시고 접지는 전기 테이프 같은 경우로 그 접지선만 따로 묶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전기는 차단기를 내리고 한 선을 묶어주시고 그리고 한 선을 묶어주시고 두 선만 동시에 잡지 않으면 거의 전기가 통할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바깥에 차단기 내리시고 이렇게 천천히 해주시면은 크게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또 이 환풍기 교체하는데 전문 전기인을 불러서 한다. 요즘 같은 경우는 인건비도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 두 선 연결하는 거 정도는 직접 집에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벤치 그리고 드라이버보다는 이렇게 전기 드릴 이렇게 있으시면은 가장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가끔씩 이제 최근에 지은 집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환풍기 콘센트형이에요. 콘센트형이시면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콘센트형으로 이렇게 보내드려요. 저희가 막 선까지 연결해서 보내드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집에서 같은 선기를 해서 연결해서 테이프로 묶던가 단자대로 해서 콘센트에다 꽂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정압 환풍기부터 저희가 오늘 준비해봤는데 기존에 보시면은 이렇게 돔 천장으로 되어 있는 천장들이 요즘에는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는 리빙우드나 이런 것들이 많으실 거고 이렇게 기존의 환풍기가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으면 일단 피스를 풀러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카바를 떼시면 이렇게 피스 구멍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피스를 풀어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기존의 자바라랑 같이 이렇게 달려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기선을 이렇게 빼주시고 이렇게 나오시면은 꼭 차단기를 내린 상황에서 전기선을 한 선씩 이렇게 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빼주시고 이렇게 기존에 자바라랑 요 선은 이렇게 빼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환풍기를 새 걸로 교체할 때는 전기선을 한 선씩 지금 어떤 선이든 상관이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선을
이쁘게 정리를 해주시고 여기다 넣으시고 여기도 이렇게 선을 꼬아서 단자대에다가 이렇게 꽂아 주시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실 게 기존에 나와 있는 자바라에다가 이렇게 꼽아 주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꽂아 주시고 되도록이면 꽉, 이 자바라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테이프,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테이프를 여기 밑에서부터 꼭 붙여주시고 밀착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 은박 테이프 같은 경우가 접착력이 너무 좋아서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계속 꼬이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정확하게 이렇게 돌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감아주시고 이렇게 됐으면 손으로 한번 꽉 이렇게 해서 밀착이 정확하게 되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이렇게 기존 타공에다 구멍에다가 이렇게 한풍기를 끼워 넣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끼워 넣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 기존에 한풍기 타공했던 구멍들이 있잖아요. 구멍들이 있는데 그 구멍에다 그대로 피스를 박으시면은 피스가 헐거워질 거예요. 그래서 이 아까 전에도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한풍기가 조금씩 타공 사이즈 때문에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피스가 타공되지 않은 지점을 찾아서 이렇게 잡고 천천히 이렇게 고정해 주시고 한 개만 이렇게 박아도 지금 이렇게 짱짱하거든요. 그래서 다 피스를 다 6개를 다 고정하시고 나서 이렇게 카바를 이렇게 장착해 주시면은 한풍기 교체는 끝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뭐 저희가 이렇게 가 형식으로 해서 여기에서 지금 사무실에서 해서 이 흔들림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천장 같은 경우는 거의 고정이 돼 있어서 일단 빼고 한풍기를 이렇게 자바라를 늘어뜨려도 자바라가 밑으로 떨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벽에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자나 뭐 이런 것들 손만 닿을 수 있는 그 의자 같은 걸 준비하시고 천천히 하신다고 하시면은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사무실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쉽게 교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자바라가 혹시라도 옛날 거라서 너무 손상이 많이 되었거나 이래 하시면 새로운 자바라로 이렇게 교체를 해주시는 거 좋은데 그렇게 되면은 자바라가 벽에 꽂혀 있는 거랑 그 거리 확인도 먼저 하시고 내가 저기에 자바라를 벽에다 꽂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하시고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커버를 벗겨보시면은 이게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여기에 먼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끼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이 카바를 뜯어서 청소도 한 번씩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 카바 같은 경우도 수시로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청소만 잘 해주셔도 한풍기를 사용하는데 조금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풍기는 항상 소모품이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한풍이 좀 덜 된다 싶으시면은 교체를 해주시는 게 쾌적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정압 한풍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